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웅성웅성 안 하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부끄러운데요. 어, 어쨌든 꿈이 있어서 행복한 PM 패밀리들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공간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아침 일찍부터 다들 이렇게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실현 가능한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 서로서로를 위한 아까 우리 호스트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서 이게 모니터를 보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요.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라면 화면 킬 수 있는 분들 키워서 눈빛을 보면서 대화하면 좋겠고요. 아침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제가 PM을 바라봤던 시야 두 번째로는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초대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혹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리더분들의 표현과 좀 다른 영역이 있다면 제 말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어, 리더님의 초점을 맞추시면 가장 좋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를 처음 뵙는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를 짤막하게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쪽 업계에 상당한 시간을 좀 보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입성부터 지금까지 그냥 옆집에서 계속 붙어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회사들이 이 성장과 하락, 퇴출되는 과정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전주 살면서 현재 PM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것은 한 6년 된 것 같아요. 어, PM과 처음 인연이 된 것은 저희 애기 엄마가 좀 많이 아파서 저희 부인이 파킨슨이라는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우연하게 들은 소진우 사장님 어, 독일에서 온 제품이 있는데 소 사장님은 제품을 스스로 체킹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싶으면 부인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소 사장님 드세요. 어, 그 말에 이제 피엠과 인연이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저희 애기 엄마를 먹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를 보면서 오히려 신기했어요. 어떤 게 신기했냐면 첫 번째로 그 사이에 외국계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에서 굉장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좋은지는 좋고 엄청나게 변화를 줄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게 걸음걸이가 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사실은 웃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이제 그 변화가 오면서 어,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놀랬던 사실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였냐면 제가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했냐? 두 번째로는 왜 PM을 선택했냐? 그리고 내가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그냥 그 화면에 있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나가 왔던 과정을 살짝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진행해 오면서 PM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께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른 건 없고요. 저는 PM은 너무 쉬워서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가장 놀랬던 건 어떤 거였냐면 어, 광주에 가서 이제 PM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듣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애기 엄마가 몸이 많이 좋아져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밥을 사주러 갔더니 그날이 이제 그 광주에서 세미나 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현재는 전은영 스폰서님, 저희 PPT님이신데 하늘 같은 스폰서님이신데 처음 간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장투석했던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68세, 6년 전에 68세가 그분이 나와서 막 PM에 대해서 제품 얘기, 뭔 얘기, 뭔 얘기,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거의 저기 교회 가면 간증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런 분이 2년 정도 PM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손주에게 50만 원 정도 주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들에게 자랑을 시작한 일이 2년 지났는데 한 1,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제가 보기로는 그분이 68세 투석 환자가 300만 원만 번다고 해도 기적인데 1,300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호기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신용등급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고 더 이상 물어보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이제 집에 와서 체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리플 A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저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아메이, 뉴스킨, 허블라이프, 뭐, 메나텍, 기타 등등의 글로벌 회사들마저도 신용등급이 A 플러스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트리플 A가 독일에 있는 회사가 그게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트리플 A 신용등급을 받으면 제품은 보지 않아도 그 제품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획득할 수 없는 등급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이 말 한마디만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회사는 체킹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해서 아메이를 거쳐서 또 두 번째 회사에서 23년을 정말로 몰입해서 신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한계를 느껴서 좀 쉬운 거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로벌 화장품 회사 일을 하던 차에 저희 애기 엄마가 아파서 이 업계에 손을 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은 제가 가장 중요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PM이 유럽 시장에서 아메이를 이겼다. 아,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아메이를 누르고 유럽에서 1등을 했다라는 말에서 설마 아메이를 추월할 만한 회사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지? 라는 걸 조금 더 보면서 보상 플랜을 보니까 실제로는 보상 플랜에서 저는 굉장히 전율을 느꼈어요. 어떤 전율을 느꼈냐면 어, 소비자로서도 소득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십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안내를 하면 내 이외에 다른 사람,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10%, 그러니까 소득의 기회를 주는 플랜은 제가 아는 한은 PM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면 내가 전하는 모두가 작든 크든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고요. 추가적인 소득이 된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제품을 먹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회원가로 먹지만 점진적으로 할인된 금액. 내가 소개하면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소개하면 소득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억지로 유지하려고 사람들에게 뭘 노력을 덜해도 지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 회사는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을 해가다 보면 아마 점점점 플랜이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해볼 거 없으니까 시작해보자. 다만, 제가 네트워크를 손을 놓고 제 머릿속으로, 제 스스로한테 다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짐이 있었냐면, 내가 새롭게 뭔가를 다시 하게 된다면, 팀들에게 지나치게 몰입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업화 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 지나친 교육으로 교육화 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진 않더라. 변화는 가능한데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을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PM을 바라봤는데 PM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놀랬던 건 한국에서 정착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퇴출된 회사들을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월 매출 50억을 안착을 못하면 사실은 5년 뒤든 6년, 10년 뒤에도 나가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PM이 제가 알아보는 그 시점에는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차였기 때문에 월 매출이 2, 30억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2년 차에 900억을 넘겼다는 말에
와, 이 회사는 한국에서 이제 퇴출되진 않겠네. 그러면 지금 해도 되겠구나.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한들, 어,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성공을 했는데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제가 그동안 한 노력은 어,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사실은 50억 미만의 회사는 시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2년밖에 안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5년에서 한 7년이 되어져야 되는 매출이 2년 만에 끝난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독일 회사가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그겁니다. 성공한 이유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지금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내놓고 나서 10년 뒤에도 이 회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래 갈 수 있는 회사. 두 번째, 예, 반복적인 소비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의미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족도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속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 그것은 매출의 형성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교육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먹게 할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으면 지속시킬 수 없거든요. 두 번째로 만족도가 생기지 않으면요. 공짜로 줘도 안 먹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PM은 제가 그때는 한국에 데이터가 많이 없을 때 당시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 2019년 대한민국에서 급속도의 성장을 보면서 어 이제 추락을 하겠지 조금은. 그래서 좀 걸러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저는 그때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빵 터졌으면 사실은 2천억 됐던 매출이 급 하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채는 걸 보면서 와, 이 회사는 정말 대박 회사구나. 정말 제품의 만족도가 남다르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PM을 시작해서 4개월 차에 PT가 되었고요. 6개월 차가 되면서 제 파트너가 PT가 되고 이렇게 저만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 그냥 투잡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본인 업을 하면서 PT들이 자꾸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의심이 서서히 걷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놀랬던 건 창업자의 철학과 비전이었어요. 어, 화면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고요. 제가 느꼈던 창업자의 철학과 비전은 언제 봤냐면, 코로나 덕택에 저희들이 여행을 그냥 여행 보너스가 있다라는 내용만 알았고 일부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비즈니스 시작해서 2년 된 후에 두바이에 처음으로 어 여행을 갔어요. 음.
그때 이제 창업자를 처음 봤던 거죠. 롤프 소로그 회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두바이에서 있었던 6일의 모습이 그 롤프 소로그 회장님의 그냥 말로만 접대하는 듯한 언어가 아닌 5박 6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어, 파트너들을,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를 본인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동업자의 개념이다, 사람 중심이다라는 걸 거기에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20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외국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했지만, 여행도 경험하고 했지만, 행사장에서 잠깐 보는 얼굴이고 별장에 초대해서 식사 정도 같이 하는 정도지, 모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진행한, 거기에 더 놀랬던, 소름 끼치고 놀랬던 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아마 PT 인증식에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200분을 전원을 다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같이 롤프 회장님과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잠깐 3분 아니 2분 사진 찍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서 있는 거잖아.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창업자가 저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창업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과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회장님, 말로만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걸 돕습니다 라고 말로만 했던 창업자들을 봤는데, 실제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랬기 때문에 어, 아메이를 유럽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겠구나. 2년 동안 경험해 보면서 이 회사의 제품의 만족도는 제가 충분히 한국에서 경험을 하고 갔잖아요. 그렇지만 회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뭔가 또 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의심, 거기에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5박 6일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는데 서프라이즈다고 해서, 사실은 진행 프로그램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초대해서 가기 전에는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거기까지 오라고 해놓고 일정표도 주지 않고 오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이거 완전히 독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느낀 감정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왔죠. 그리고 제가 30년 전부터 꿈꿨던 람보르기니 운전을 할 시간을 줬던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기록적인 흥분감을 주었던 시간이었고요. 자, 아, 이 회사에 그러면 그러한 결과와 회장님의 철학이 묻어져 있는 기초는 뭘까? 라고 제가 봤을 때는 뭐였었냐면, NTC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식품 강의를 20년 넘게 했지만, 말로 이 표현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나도 이해 안 되는 걸 내가 누구를 이해를 시켜요. 근데 이해시키는 것보다 액티바이즈를 5스푼, 7스푼을 한꺼번에 먹이면 몸에서 느끼는 반응이 더 빠른데, 그걸 제가 입으로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세포까지 갖다 준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말로는 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먹으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빨그레지고,
누군가는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빨그레지고, 갑상선 환자들은 목이 빨그레지고, 거기에다가 액티바이즈를 누구는 떴다 굴고, 누구는 맵다 굴고, 누구는 달다 굴고, 누구는 비릿하다 굴고, 똑같은 제품인데 몸에 따라서 느끼는 다양함을 보면서, 사실은, 와, 이 회사의 기술력은, 누군가 흉내내지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놀랬던 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 오메가3를 물에 녹였을 때 물에 섞이는 모습은 제가 그때까지 본 모든 회사들 중에, 다양한 회사들 중에 처음 본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이 기술이라면, 먹어서 쓰여지는 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좋은 것이 들어갔는데 안 쓰여지고 남으면 쓰레기가 되어서 그게 질병이 된다는 건 과거에 학습을 통해서 알았는데, PM의 오메가3는 몸에 넣는데 몸에 축적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쓰레기가 안 되니까 몸에 해롭지 않겠구나. 그 정도는 제가 공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술력을 어, 창업 시에 저희 회사가 코큐텐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말을 나중에 제가 체킹을 했기 때문에, 코엔자임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용성을 수용화하는 기술력이 이미 제가 시작했던 27년 차에 완성이 되어 있다면 비교 불가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NTC 안에는 실은 원료부터 제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된 제품의 품질 관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요, 오래 먹는데 고객이 불편함을 느껴버리면 사실은 지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셰프까지 동원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맛까지 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제가 알게 된 순간 제 입장에서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 전율이 느껴졌냐면 그렇게까지 연구한 회사를 본 적 없거든요. 어떠한 재료를 먹게 해서 몸을 좋아지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많은 회사들이. 근데 오래 먹을 수 있으려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먹기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몸이 불편한 누군가가 아니고서는요, 참아가면서 억지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의 로열티,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득하고 연관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20년 이상의 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아,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이 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설명을 통해서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교육인 거죠. 그런데 내가 느낀 경험은 잊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감동 어린 경험이 나왔다. 그건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옆 사람한테 너 가봐, 가봐, 가봐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 어때요? 맛집 생기면 내 돈 내서 야, 너 와서 먹어봐, 너 와서 먹어봐 하는 게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느끼는 제품이라면, 소개하지 말라고도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소개를 하는 게 숫자에 제한 없이 한 사람 소개하면 한 사람에 대한 거, 열 사람 하면 열 사람에 대한 거, 그걸 주는, 그러니까 1,000만 원, 1억을 버는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의 소득이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속력이니까. 근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먹었는데 몸이 변하면 가족이나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 이거 먹었더니 괜찮아, 좋아 라고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점점점 쉬워지고 점점점 편해지겠다라는 느낌이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놀랐던 게 뭐였냐면 IMM에 유럽 여행 보내주는 거, 자동차 커미션을 준다는 거. 어찌 표현하면 꼴랑 매출 볼륨 1,300, 1,500만 원 미만의 볼륨에게 600만 원이 넘는 여행을 보내줘? 저는 정말 웃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네트워크 회사에 어, 월 매출 1억 미만 가지고 유럽 여행, 그러니까 동남아 이외의 여행을 보내준 회사를 본 적 없고요. 동남아 여행을 보내는 회사의 각 회사의 기준을 놓고 보면 1년 누적 매출 최하로 몇 억 넘어가지 않으면 안 보내주는 게 기본인데 그 IMM한테 유럽 여행을 보내죠? VP에게 또 그러니까 VP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 관점에서는 월 한 3천만 원 정도 볼륨인데 그 정도 볼륨 가지고 1년에 유럽 여행을 2번 보내? 여름하고 겨울? 있을 수 없는 보상 플랜을 이 회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아, 저는 PM 덕택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던 게 아니고요. 어쩌면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로, 어, 가장 노력을 적게 하고, 어쩌면 나이도 더 먹었을 거고요. 열정도 죽었고요. 실망도 너무 많이 했던 세월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열정이라는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정을 태워봤었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정말 제가 이 사업을 좋아했던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 했던 그분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되고 정말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 다양한 친구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했고 그 노력을 했는데 20년 지나서 딱 되돌아서 보니까 남아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고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은 오히려 나하고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한 너무 좋은 일인데 정말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하게 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면서 정말 멋진 회사고 지금도 살아있는 회사지만 그걸 통해서 꿈을 완성시킬 수 없는 한계를 보면서 저는 괴리감이 와서 이 일을 손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손놓은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데. 근데 정말 과거에 꿈꿨던 일이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PM을 선택을 해서 저희 팀에서 PT가 15명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지 않고 그냥 숨어서 홈미팅만 살살살 하고 다녀도 점점점 매출이 커지는 거 보면 지금도 아직도 PM의 수수께끼가 다 안 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의 키워드는요. 실은 PM은요. 깊이 있게 경험해 보면 경험해 볼수록 또 다른 매력에 빠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공식은 너무나 쉬운 공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1번 잘 먹자. 두 번째 2번 모임에 오자. 그 모임이 시스템이겠죠.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스폰서겠죠. 그러니까 구심점을 향해서 모이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즐겁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자. 아, 이제 제가 함께하고 있는 팀 이름이 팬덤 그룹이거든요. 팬덤 그룹의 자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 시간 대비 가장 효율성 있는 팀. 거기에다가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의존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표현했던 말, 오토십 5개만 하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억이든 버는 일인데 스폰서가 왜 더 많이 해야 돼? 회사에서 제품 구매하는 조건은 똑같고 보상 플랜도 똑같이 제공했잖아. 근데 먼저 했다고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표현을 저희는 썼습니다. 어쩌면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PM이라는 회사는 특별해서요. 기존의 많은 회사들 대비 나의 경쟁력이 가장 적어도 굉장히 큰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 팀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저리 PPT 내용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건 별로 재미없어서 PPT 자료가 필요하시면 강명희 리더님께 달라고 하면 그건 그냥 스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PPT 안에 있는 어쩌면 듣는 거하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성장 이후의 뒷담, 성공을 못한 게 억울할까요? 성공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억울할까요? 저는요, 성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했으니까. 그런데 해냈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PM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성장 이후에 지속 가능할 거냐에 포커싱이 됐고요.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저는 그냥 제품 먹고 그냥 간간히 하는 일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열정이 생기는 건 아직도 PM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그러지 않나. 오늘 함께한 연합 미팅의 리더님들, 아까 저는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호흡을 느끼면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화면 보고 말하는 것 정말 원맨쇼 같아서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지금 지루해 하는지 졸고 있는지를 몰라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화면 킬 수 있는 분들만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는지 감사의 인사는 제가 얼굴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